자, 갑시다. 자, 우리 2차입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의해 발음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운 삼천리예요, 삼천리예요. 삼천리죠.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설마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니은현이 발음돼서 삼천리 아닌가? 대한민국 이거는 틀리는 게 더 어렵죠. 감히 덜 이거 떨래 야할래 짜할래 생각나죠? 그러니까 떨띠 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고양이 여기서 면리 여러분들 면리는 면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표음이 돼서 몇 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보니까 바다가 뭐니 어디 걸린 것 같죠? 그럼 둘 다 바뀌어서 얘는 뭘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뀌고 디귿은 뭘로?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면니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근데 얘는 사실은 아예 대놓고 답을 찾으라고 이렇게 써준 거죠. 멸리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뗄나무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다음 밑줄 친 어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기본형이 뭡니까? 기본형이 뭐예요? 나타는 기본형이 뭐예요? 나타죠. 과거 시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결과를 시에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헷갈려서 나타 막 생략하고 씻고 미치고 환장하겠죠. 만약에 히읗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병이 나은 형태가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의 턱을 베였다. 맞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뭡니까? 베다죠. 베다에다가 자기가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면도날에. 당한 거니까 베이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피동전미사가 오니까 여기다가 이 엇이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베였다가 되는 거죠. 여자들은 면도를 잘 안 하니까 모르지만 남자들 면도하다가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되게 따끔거립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종이에 손 베인 느낌. 심한 데는 잘못하면 쭉 베일 때도 있죠. 남자들 여기 붙일 때. 여자들이 뭐 하냐면 다리에 털 밀면 어때요? 잘못해서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털이 없어서 그 다음에 털들은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좀 음란이 되니까 뭐 다리에 털 미는 분들 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귀찮아서. 면도하는 게 좀 귀찮아서. 저도 지금 뭐 면도 안 한 지가 한 이틀 됐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해요. 안 날 거면 확실히 안 놔주던가 확실히 놔주던가 이도저도 아닌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면도하면 이 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긁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따끔따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이 여자들이 이걸 아냐면 여성 동지들이 겨털에 털을 뽑을 때 따끔따끔하죠. 그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아파. 자, 언덕이 가팔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 그렇죠. 가파르다에다가 가파르고 아가 오면은 으가 뭐가 됩니까? 가팔라가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실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치근거리는 남자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치근거리다 하니까 이거 잘 보세요.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근거리다를 많이 쓰니까 예를 줄 때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틀린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타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몇 번?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2번 다음 중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코스모폴리턴 맞아요? 틀려요? 코스모폴리턴 맞아요? 틀려요? 코즈모폴리턴입니다. 맞죠? 그러면 속리산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러분은? 속리산이지만 발음이 송리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 S 다음에 O N G N I S A N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토털하고 전라남도입니다. 여러분 토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토탈 아닙니다. 토털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행정구역은 붙임표를 붙여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죠. 전라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J E O 리을이니까 L L A N A M 붙임표 D O를 쓰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둘 다 맞고요. 3번 컨텐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 바지락 칼국수 맞고요. 알칼리 맞나요? 알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알칼리 이온 음료 해버리니까 알칼리가 맞고요. 낚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낚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되고 발음은 뭐가 되죠? 낚시 발음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N, A, 그 다음에 K, S, S, I 맞아, 안 맞아요? 틀리죠, 이것도. 된소리 발음은 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N, A, K, S, I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4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철호는 모든 일에 군시렁거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구시렁거리는 거죠. 2번. 그 영감은 매주알, 고주알, 캐 묻는다. 매주 먹을 일이 없죠. 미주알, 고주알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비지찌개를 먹다가 입천정을 대었다. 기본형은 뭡니까? 대답니다. 됐죠? 그러면 대이다는요? 대다, 대이다, 대였다.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되었다가 맞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가셔서 그는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고쳐도 될까요? 어리숙하다와 둘 중에 뭐를 써야 됩니까? 지금 이 문장에선 둘 다 맞는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5번.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장거리 비행 시에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가 뭐가 되죠?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띄어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로 쓰인다라면 시는 의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거 맞고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세월이 흘렀다. 자, 연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들? 연은 의존 명사 맞죠, 분명히? 그런데 뭐 앞에 붙였습니까? 연은 전미사입니다. 연은 전미사이기 때문에 전미사는 홀로 쓰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 다음에 여가 붙여 쓰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그의 글씨에는 한문 투의 표현이 많아 읽기가 어렵다. 그렇죠? 투도 뭡니까? 투는 투 자체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띄어 쓰셔야 돼요. 투 접사 없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존 명사입니다. to 자체가. 이웃이 너에게 맞을 거야. 이 옷이 너에게 맞을 거야. 거야 밑줄 쳐볼까요? 거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야가 것이야의 뜻을 갖고 있으면 띄어 쓰셔야 됩니다. 돼야 안 돼요? 왜요? 것 의존명사 다음에 이야 서술격 조사가 오는 경우니까요. 것이야의 뜻이면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 너에게 맞을 것이야. 맞죠?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 6번째, 나는 가를 고쳐 쓴 것이다. 고쳐 쓴다. 밑줄 쳐볼까요? 고쳐 쓰는 거는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원작과 무엇에? 개작의 공통점과 뭘 찾아라? 차이점을 찾아라 이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순환이대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두 세대 간이 겪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순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와 누구 세대? 아들 세대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로 나오고요? 만도. 아들은요? 진수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의 순환은 뭡니까? 일제강점기의 순환이고 아들은 6.25 전쟁의 순환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 끌려가서 어떻게 비행장 공사하다가 뭘 잃어버립니까? 팔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것도 역시 비판적인 소설입니다. 뭘 비판하는 겁니까? 개인이 원치 않지만 사회가 잘못한 것, 그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개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둘은 무엇을 하는? 화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부분이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뭐합니까? 아버지는 고등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해요? 뭘 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요? 아들을 업을 수가 없죠. 한 손으로는. 대신 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리가 없는 거죠.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등에 업히고 아버지의 고등어를 아들이 들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외나무를 걸어가는 거죠. 힘겨운 길을 걸어간다는 점에서는 화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뭘 고쳤었나 볼까요? 이거 고쳐쓰기 뭘까요, 지금? 진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눈을 찍어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이랬죠. 그러면 일단 몇 인칭이 되는 겁니까? 진수는 했으니까 3인칭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진수는 했다고 모두 3인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1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뭐가? 진수, 누군가가 밖에서 지금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3인칭입니다. 그런데 개작, 고쳐 쓴 거죠. 고쳐 쓴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인칭이 돼버리는 거죠? 1인칭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을 때의 서술 효과가 뭐냐? 이거를 지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3인칭의 가장 큰 특징, 1인칭과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고 객관적 전달이 되는 반면에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관적이 되는 거죠. 인칭만을 본다라면.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가 나는 1인칭 여기는 무엇이 돼버렸습니까? 주인공이 돼버리면 완전히 내 주관이고 3인칭 관찰점은 완전히 객관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인물 심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물 심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물 심리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주관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또 보다 주관적이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 3인칭일까요? 1인칭일까요? 능동적 독자를 요구하는 거는 3인칭이죠. 왜요? 정보 제공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읽으면서 제가 왜 저런 짓을 했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면 1인칭 주인공은 뭘 없애버립니까? 뭘 없애버려요? 독자들이 뭘 없애버립니까? 능동적인 태도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 다 설명해 줄 거니까. 또 하나가 뭐가 됩니까? 1인칭은 뭐 할 수 없어요? 창의적인 상상력 발휘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상상력 발휘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신다라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서술의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내 얘기, 오직 나를 기준으로만 하니까 3인칭은 얘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죠. 뭐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심리는 설명할 수 없어도 인물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죠. 근데 1인칭 주인공은 오직 나 위주니까 가능합니다.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번 서술자 입장에서 독자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여러분들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밑줄 쳐놓고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베프라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근데 대충 친한 애도 있고 그냥 아는 애도 있죠. 차이가 뭘까요? 내 뭐를 말해주면 비밀 얘기, 속마음을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친구가 됩니까?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얘기는 우리 가정사,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별별 얘기를 다 하죠. 아 오늘은 걔를 만났는데 걔가 나의 손을 잡아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진짜 그냥 아는 친구한테 그냥 와서 얘기해요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은 자기의 얘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직접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3인칭 관찰자가 가장 멀 수밖에 없죠. 왜? 죽었다 깨도 마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됐죠? 4번 인물의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1인칭 주인공에서 3인칭 관찰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좀 뒤집혀 있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거 볼 때는요. 답지를 먼저 보세요. 1번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1번에 어떤 단어가 보여요? 그렇죠. 통시적이란 단어를 좀 보시고요. 2번은 어디다 밑줄 칠까요? 통념. 통념에 대한 뭐를 했다? 문제 제기를 하고 3번은 어디다가요? 유사견해를 소개하면서죠. 유사견해 소개하고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문제점 제시. 문제점과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 뭐 유사한 견해라든가 문제제기 해결책 알 수 있는데 우리 통시와 통념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통시적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엇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글을 서술하는 방식이 통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그 비문학 같은 것들을 독해했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1898년에는 학자 누가 뭐라고 얘기했고 이후 10년이 지나서 누구는 어떤 걸 했고 그 후 현대까지 와서 이거죠. 뭐가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죠. 그걸 통시라 그럽니다. 그럼 조선 전기에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에 갇혀 있어서 너무 뭐 폐쇄된 사회였다면 후기로 양난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게 완화되고 근대에 와서는 남녀가 뭐가 됐다? 평등사회로 가고 있다면 뭐가 흘렀어요? 그것도 시간이 흘렀죠. 그런 걸 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념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 통념은 남의 주장 또는 남들의 이야기 또는 보편적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보편적 이야기란 건 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공통점은 통념은 누구의 이야기?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먼저 알고 보면 한번 볼까요?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에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 주장? 남들이 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모 칠까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 보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뭐 한 겁니까?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을 뒤집었어요. 일반적으로 세모 칠까요? 자, 여러분들 통념이 나올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흔히 하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통념입니다. 또 의뢰라는 말이 나오면요. 통념. 또 일반적으로 이러면요. 그렇죠. 또 남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뭡니까? 통념입니다. 또 남의 말을 인용했었을 때 뭐뭐고 뭐뭐라고 한다 이러면 이것도 누구 말 인용한 거예요? 남들의 말을 인용하니까 통념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우리 봐도 통념인 건 알겠는데 감사할 정도로 뭐 일반적으로 라는 말도 나와버렸죠. 그럼 머릿속에서 아 이건 남의 말에 대해서 남의 말이 나오면요 그걸 인정할까요? 아니면 반박할까요? 반박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객관적 보도란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말한다. 그러나 세모 돌리면요. 이제부터 누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 내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의 보도도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안 된다. 즉 보도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보도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언론은 뭐가 들어간다? 처음부터 가치 판단,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 틀렸어. 니들이 알고 있는 언론은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대부분의 보도는 타인의 증언에 근거하므로 그 증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엄밀한 의미의 객관적 보도란 있을 수가 없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은 뭐하다? 객관적이다. 근데 내 주장은 아니야. 언론은 객관적인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뭘로 끝났습니까? 문제 제기로 끝났죠. 그래서 4번 보면 무엇이 안 나왔죠? 해결책이 안 나왔으니까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시 시간 없죠. 유사견에 소개한 것도 없죠. 지금 유사 사례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8번. 다음 글의 중심 화제죠. 중심 화제죠. 자, 중심 화제를 찾을 때 자, 첫 번째 볼까요? 우리는 흔히 동그라미 칠까요? 흔히가 뭘까요? 그렇죠. 남의 주장입니다. 금방 나왔잖아요. 문화라고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심미적 관심 등 이른바 고급스러운 또는 정신적 그 무엇을 뭐한다? 연상하면서 지식인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 문화라는 건 뭡니까? 고급스러워야 되죠. 맞아 안 맞아요? 또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누가 가져가는 거다? 지식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또 아직 안 끝났네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서양 문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문화란 한 사회의 성원들의 행동 및 사고방식을 미추가 모두 뭐 하는 거다? 포함하는 생활 양식 전반을 가리킨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이다. 밑줄 칠까요? 계속 이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이다. 한편 문화라는 용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화라는 용어는 사회의 한 부분이나 생활 양식의 한 측면만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학문화, 청년문화, 지역문화, 음식문화 등이 그 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8번은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의 뭐를?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념을 먼저 나왔는데 첫 번째 문화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 지식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정신적인 거다. 또 하나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국문화, 서양문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화의 의미가 뭡니까? 대학문화, 청년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들을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하니까 이 모두를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성격이 밑줄 친 단어와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은 사전 설명을 따를 때 기본형 가리다는 몇몇 가운데서 골라내다. 또는 낮과 함께 쓰여서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스스로 알아서 누게 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1은 가리다는 단어의 중심 의미. 여러분들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는 알죠? 사전을 찾아볼 때 뭐가 됩니까? 손 1, 손 2, 손 3, 배 1, 배 2, 배 3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 1부터는 뭐가 됩니까? 1이 바로 무슨 의미가 되고요? 중심 의미가 되고 여기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 1이든 배 1이든 1이 나온 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손은 뭐가 됩니까? 행대의 개념이 쓰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됐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지 않은 거죠. 목욕탕에서 옷을 벗다. 다행히 누명을 벗다죠. 자, 8번에 벗다는, 처음에 벗다는 뭡니까? 옷을 진짜 벗다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입고 벗다의 개념이죠. 누명을 벗다는요. 거기서 벗어나다는 뜻이죠. 풀려나다는 뜻이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걸어서 학교에 가다와 유리창에 금이 많이 가다. 가다는 뭡니까? 고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금이 가다는 뭐가 됩니까? 유리창에 금이 많이 갔다는 건 유리창에 금이 갔다는 건 어떤 뜻으로 쓰인 겁니까? 그렇죠? 깨지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쓰다. 털모자를 머리에 쓰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쓰다라는 것은 기록하다는 뜻이죠. 털모자를 쓰다는요. 머리나 이런 데 뭐 하는 겁니까? 착용이니까 이 뜻 자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중심 의미, 주변 의미가 아니고 서로 의미가 아예 다른 겁니다.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사슴은 눈이 크다. 이때 눈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체 구조에 있는 눈이 되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은 보통이 아니다. 이때 눈은요. 사람을 보는 안목. 그러니까 주변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사슴이 예쁘다 그러죠? 본 적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더럽습니다. 그냥 냄새나고. 안 예뻐요. 그럼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쥐 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사슴의 눈처럼 초롱초롱하다? 아니에요.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소는 본 적이 있어요? 소는 본 적이 있어요? 소 눈물 흘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닭똥이 나옵니다. 소는 엄청 크잖아요. 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소 우는 걸 봤는데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를 팔려고 시골에 갔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 따라갔다가 그분이 송아지를 팔려고 그 소한테 가서 송아지 판다고 막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 주변에서. 그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미소가 웁니다. 하면서. 근데 진짜 여기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동물도 그걸 아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말을 알아듣나? 알아들어서 울었을까? 아니 본능적으로 울었을까? 본능적으로 울었을까요? 네. 여기는 우리의 감수성을 가지고 슬퍼서 울었어요 라고 표현해 주기를 바랬는데 본능적으로 울었어요. 자 10번 이런 문제 아마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었습니까? 다음과 그냥 찍었어요? X 쳤어요? 시험 보러 가서도 X 칠까요? 찍어야죠. 이거 내 인생 아니니까 뭐 이까이 거 하나 틀린다고 내 인생 달라지겠어 막 이런 거요.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헌의 표기 원칙 중에서 의미부는 밑줄칠까요? 의미부는 뜻을 취해 표기하는 조사, 어미 등의 형태 표기하고까지 괄호. 의미부는 뭘 한다? 뜻을 취해 표기하죠. 조사, 어미의 형태부 밑줄칠까요? 그럼 형태부는 뭡니까? 조사, 어미죠.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와 어미는 뭐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뭘로 쓰이고 있다? 형태 모양으로만. 여러분 향찰 표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향찰 표기는 우리 중국식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를 조사나 어미는 중국말에는 없단 말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향찰 표기란 건 결국은 같은 한자지만 뭐를 표기해버린다?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을까요? 선화공주 주은이라 그러죠. 그때 분명히 두 번 다 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님 주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음독 하나는 훈독을 해가지고 조사와 어미까지 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거를 자세히 안 배웠으니까 한번 가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뭘까요? 그 여자 있죠. 여자. 리을에 보면 여자 있죠. 여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같을 여 또는 다울 여 또는 다 여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뭐로 읽을까요? 다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한 겁니까? 소리를 취해서 읽은 거로서 훈음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들어가면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훈독, 음독 하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차자 표기, 그 다음에 향찰 표기, 임신서 기석 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향찰 표기만 좀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역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여지없이 틀렸죠. 아, 그런 거예요 원래. 11번 다음 중 순화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인프라는 기반시설 맞습니까? 맞죠. 담합은 짬짬이 맞고요. 독고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 맞습니다. 계자는 구자 아니죠. 구자가 뭡니까?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계좌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구자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본식 영향을 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자라고 해요? 계좌라고 그래요. 은행 계좌라고 하죠. 이제 순화가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져서 우리는 계좌라고 하는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나 구자에 있잖아. 통장 구자에 얼마 있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12번 다음 보기 설명과 거리가 먼 겁니다. 요거는 좀 지우고 음은연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좋음 이치를 일치하거나 밑줄 치고요. 좋은 방법을 일치시켜 밑줄 치고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동화현상이죠. 다른 말로 발음경제 현상이죠. 보다 편하게 하고자 한다. 됐죠? 그럼 거리가 먼 건 뭐가 되지 않은 것?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뭐가 있습니까? 좋음, 위치 또는 좋음, 점이라고 하는 좋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발음. 여기는요 좋음,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음과 모음에서 소리 나는 자, 어디서부터? 양 입술에서부터 소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소리 납니까? 치조에서 소리 나고 구개에서 소리 나죠. 근데 구개에서 소리 날 때 딱딱한 구개는 경구, 말랑말랑한 거는 영구, 마지막에 목구멍, 후음에서 총 몇 개가 소리 납니까? 5개가 소리 나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양순음, 여기는요 치조음, 그 다음에는요 딱딱한 이 두 개는 구개인데 딱딱하니까 경구개음, 영구개음 이렇게 해야죠. 여기는요 후음이죠. 그러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파열, 터치는 소리죠. 그 다음에 터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파찰. 그런데 이 두 개는 넓은 음에서 무슨 음이다? 파열음이다. 그 다음에 마찰, 비음, 유음이 있는데 이 비음과 유음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가 된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바다, 가자, 어디? 서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한번? 해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뭘로 소리가 나죠? 해, 도, 지로 소리 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몸이 소리가 어디가 나는 겁니까? 이 몸은 이 했을 때
이는 이 바로 구개에서 소리가 나죠. 이 모음이. 그러니까 이 모음이 왔죠. 원래 디귿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 모음은 여기서 보면 어디에 와야 되는 겁니까? 구개에 이 모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면은 혀가 이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디귿은 원래 뭐가 있었던 것이 치조음이 있었던 것이 이를 만나서 뭘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구개로 바뀌어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도 바뀐 거죠? 방법도 바뀐 거죠. 무슨 의미에서? 타열에서 파찰로 바뀌고 있잖아요. 구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되려고? 소리가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왜? 편하게 발음하면서. 편하게 발음하면서 그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내고 싶은 거죠. 발음 경제란 게. 그럼 해돋이는 이런 현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해돋이는 그러면 결국은. 좋은 뭐를? 위치를 일치시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일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오기만 했지 일치가 되는 건 여기서 일치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미시 오가 뭘로? 미시 요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전설모음 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소리 내려고 요로 소리 낸다는 얘기예요. 이 모음이 오니까 이 전설모음이죠. 여러분들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뭐 하기 위해서 한 번 소리 내려고 요 단모음을 뭐 이중모음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뭐죠? 협력이 뭘로 바뀐 겁니까? 협력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현상?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들? 비음화 아닌가요? 그럼 좋은 뭐를? 방법을 일치시킨 거죠. 협이 뭐가 있었던 것이 파열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내가는요. 시내 플러스 가죠. 시내가가 되면서 시옷이 붙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내가가 아니라 시내가죠. 어느 게 잘 들려요, 여러분들? 시내가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게 잘 들리는 거죠. 이런 걸 청각 인상 명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각 인상 명료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입니다. 근데 물론 4번이란 거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왜 이런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죠? 자, 13번. 다음 중 통시적 관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건 논란의 소지가 좀 많습니다. 뭔가 바뀌었는데 어떤 건 통시적이냐 아니면은 뭐냐 이게 많은데 그래서 통시적이라고 꼭 넣었습니다. 통시적 관점에서 파생어는 모두 몇 개인가입니다. 자, 거기 볼까요? 들짐승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해봅시다. 들 플러스 짐승입니다. 이때 들은 야드의 개념이에요. 들짐승은 저 밖에서 사는 짐승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는 야드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요. 큰 집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큰 집 분명히 우리가 합성어에서 잘 봐두라고 했던 겁니다. 큰 집은 누가 사는 곳? 큰 아버지가 사는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사는 집이니까 얘도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막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애가 와서 연음이 되니까 마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죠?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참기름은요? 참 플러스 기름이에요. 이때 참은 뭐가 만난 겁니까? 참은 참깨로 짠 기름이란 뜻입니다. 참깨로 짠 기름.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왜냐면 참기름이 이게 파생어냐 합성어냐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통시적으로 보면은 합성어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지금 말 같아. 말 같아는 뭡니까 여러분들? 맑다에다가 원래는 맑다죠. 그 다음에 앗 플러스 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 뭐 이 형태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합성어로 보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그 다음에 한마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마을. 하나의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뭐가?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이런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온 거는 강아지. 강 플러스 뭡니까? 아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파생어가 됩니다. 다음 또 무덤은요. 묻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엄이 와서 무덤이 됐으니까 파생어가 되겠네요. 어이 더럽게 많네. 부나방은 뭡니까 여러분들? 불 플러스 나방인데 뭐가 된 겁니까? 리을 탈락이 되는 거죠. 불 플러스 나방이니까 합성어가 되겠네요. 다음 돌대가리가 뭡니까 여러분? 돌대가리 스톤 헤드입니다. 그러면 합성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으라는 거는 파생어가 몇 개냐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다음 문에 반해서 내는 문집에 싣기 위해 쓴 초구이다. 고쳐 쓰기 미주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고쳐 쓰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손을 쭉 따라가면서 기억에 걸리면 기억을 보시면 돼요. 읽고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술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이라 곱고 예쁜 것에서 느껴지는 쾌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쁜 소녀의 그림이죠. 기억을 보니까 예쁜 소녀가 그린 그림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예쁜 소녀를 그죠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소녀가 예쁜데 걔가 그린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림인데 그림 속에 누가? 소녀가 예쁠 수도 있죠. 주름 패인, 깊게 패인 늙은 어부가 낡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림이 더 감동적일 수도 있다. 또한 그리스 조각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인체미의 결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감동적이다. 바로 앞에는 뭐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그림이에요? 조각이에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얘기만 해야 되죠. 만약에 조각이 되려면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나왔으니까 일관성, 통일성에서 배제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니까 삭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성과 악을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뒤엉켜 격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가 더 감명을 주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사실들 동그라미 치고요. 이런 사실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은 예술의 미가 대상 자체의 속성과는 상관이 없이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앞에는 예술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미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디귿 문해 반원들이 읽은 글이니까 이 부분의 문학작품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 미친 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히려 뭐가? 예술의 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계속 볼까요? 자체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 및 체험이 나타난다. 문장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식 및 체험에서 우러나는 거죠. 인식은 하는 거고 체험은 우러나와야 되니까. 체험에서 우러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러나는 걸로 고치는 4번은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읽었던 소설 같죠? 아, 설마 이거 읽었는데 이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읽은 건 아니시겠죠? 이 소설 뭡니까? 흥부전이죠, 흥부전. 이게 웬일이요? 저 몹쓸 독한 사람, 굶은 사람, 천에 끓여 가슴 탕탕 발 구르다가 흥보가 달려와 말하기를 자네 그게 웬 소린가? 형님 댁에 건너가니 형님이
반기시고 좋은 술 더운 밥을 착실히 먹인 후에 쌀 단말 돈 성량씩 내어주시기에 쌀 속에 돈은 넣어 오종지 묵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음 글은 흥부가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죠. 이때 거짓말임을 알고 흥부댁이 흥부의 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물론 지문 안 읽어도 충분히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형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건 잘 알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그 말이 맞구려.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넘길 게 아니야. 16번. 어째 딱 번호로 보니까 너무 빨리 왔다 싶더라.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제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계획적으로 운양원 사건을 일으켜 강압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개방시키고 급기야 미주치가요 그들의 식민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일본은 계획적으로 한국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모 돌리시고 말하고 싶은 건 앞쪽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있다?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이 문제점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민지가 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뭘까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 침략주의였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건이 나빴냐 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1번. 당시 우리나라 지도층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주권을 상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여건이 과연 그 정도였냐? 그러면 주권 상실은 누가 막아야 되는 거면 민중이 막는 게 아니죠. 정치하는 인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맞습니다. 2번. 선진 세력이 취약한 후진 세력을 침략하는 것은 필연적 아니죠. 지금 일본이 그들의 조선 침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늦어졌음에도 그건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일본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경제권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싸가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고쳐야 될 문제점들입니다. 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 동네 사람이니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경상도 지금 없죠. 대구는 갔다가 어떤 특별 당만 하면은 당선되죠.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이젠 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좀 하지.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지. 요즘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누구를 그네 타는 여자도 보내는 세상인데 맞죠? 503호로 잘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16번 1번이고요. 17번. 다음 글은 3단 논법으로 볼 때 결론이 빠져있다. 결론 추리 동그라미 칠까요? 추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전부 다가 찾아야 되죠. 3단 논법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대전제가 있고요. 또 소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 한번 찾아봅시다. 천지에 이게 지금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그냥 읽어봅시다. 미만에 있는 큰 영은 만상을 초와 같이 손에 넣고 분주히 차례차례로 짐승을 빚어내고 초목을 빚어내고 어린애를 빚어낸다. 어쨌든 천지에 뭔가를 빚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멸하는 것도 자연의 질서에서 아주 벗어나가는 것은 아니요. 그 안에 남아 있어 역시 변화를 계속하고 자연을 구성하고 또 너를 구성하는 요소로 다시 배분되는 것이다. 자연은 말없이 변화한다. 느티나무 괴짝은 목수가 꾸며 놓을 때 아무런 불평이 없었던 것과 같이 부서질 때도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대전제는 뭡니까? 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의 무엇에서? 질서를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가 전체 큰 틀이죠. 그래서 소존재는 뭐가 됩니까? 자연은 뭐 하는 중입니까? 말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결론 내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도, 자연의 일부인 누구도,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 너도 뭐가 돼야 됩니까? 변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뭘 벗어날 수 없어? 자연을 벗어날 수 없는데 뭐가 돼야 되죠? 변화해야 되니까. 자연의 일부인 무엇도 뭐가 됩니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도 죽는다? 누구는? 사람은 뭐하죠? 죽는다죠. 그래서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한번 볼까요?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대전제를 벗어나는 거니까 안 되죠, 지금. 두 번째, 너도 말없이 변화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너를 구성하는 요소는 배분, 이거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아니죠. 죽어야 되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었죠. 그러니까 변화하니까 누구도 변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누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자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죽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죽여버리니까 자꾸, 살인범은 아닌데 왜 죽어? 소크라테스가 그 책에 나온 모든 건 다 거짓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였죠. 그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플라톤. 제자 뭐 이러지 말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애예요. 근데 이게 플라톤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무 좋아해서 소크라테스 변명을 쓰죠. 그때 다 뻥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악처가 누굽니까? 크산티페라는 여자가 들어오거든요.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극히 정상적인 여자를 악처로 만든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맨날 싸돌아다니고 돈도 안 벌어다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지 혼자 뭔 생각하고 또 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집에 간만에 왔는데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일도 안 하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벌어오라고 하든지 하겠죠. 꼭 극히 정상적인 행위와 정상적인 말 아닌가요? 근데 플라톤은 그거를 저 여자는 위대하신 스승님한테 저딴 식으로밖에, 그래서 악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악처가 된 여자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런 말들 많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중에 그거 있죠. 갑자기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났는데, 뭐가 없으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고 한 여자도 있잖아요. 누구였죠? 무슨 왕비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실은 그 여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 백성들의 미움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손님은 왕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왜요? 옛날 스웨덴에 진짜 호텔에 오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거든요. 왕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야 여기 오는 사람 다 왕족밖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게 너무 확대돼서 쓰잘데없는 놈도 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엔 진짜 왕족 아니면 호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어쨌든 그렇게 왔다라는 거. 18번 갑니다. 다음 시의 괄호 안에는 이 시의 중심 제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불사조라는 시입니다. 자, 미주 쳐볼까요? 괄호 다음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다. 뭐가 없다?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양이 없네. 그쵸?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도다. 요거 가지고 몰라. 너는 바뀐 화살을 날지 않는 새 동그라미. 아하, 여기서 알 수 있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새라는, 그래도 모르겠네. 됐죠? 나는 너의 슬픔, 울음과
아픈 몸짓을 전하노라. 슬픈 울음 미주치고요. 그럼 슬픔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있네. 아픈 몸짓을 전하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노라. 여기 엄청난 거 있네. 행복의 반대를 좀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불행, 비행 정도가 되겠죠. 슬픔이니까. 됐습니까? 또 볼까요?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는 아무 소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스로 불탄 자리에 나래를 펴는 오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그랬습니다. 눈물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물의 전제 조건이 되었는데 뭐가 눈물이 전제 조건이 됐죠. 근데 뭐가 없어요? 상태도 모양도 없는 거죠. 행복이 싫어하는 거죠. 또 슬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애가 될 겁니다. 19번 다음 중에서 어법에 맞고 의미가 자연스러운 문장은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만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진보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왜요? 시제가 어색합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고칠까요? 취하고 만다면을 취하였다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취하였다면 정도로. 2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녀간의 교제를 막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된 남녀간의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는 것이다 이거죠. 자, 불가피한 것을 막는다? 이건 뭐가 됩니까? 불가피한 것을 막는다? 모순이 되는 거죠. 의미가 어색합니다. 3번 청소년기에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 인간 형성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 여기는요. 자, 청소년기는 완성된 인간 미주쳐볼까요? 청소년기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도 어색하고요. 4번. 전통은 선조들의 경험과 통찰이 쌓이고, 맞죠? 경험 쌓이고, 통찰 쌓이고, 쌓여서 얻은 지혜인 까닭에 우리 생활을 이끄는 지침구실한다. 맞습니다. 자, 20번. 다음 글의 기억과 리을 중에서 보기의 말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은입니다. 보기가 뭡니까? 물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죽공의 대나무 특유의 재질을 충분히 활용 미추칠까요? 대나무 특유의 재질을 충분히 활용하는 별도의 기술 미추치고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 죽공예를 광희의 목공예 속에 포함시킨 것은 대나무를 일반 무엇과 빼어대의 표면 장식 즉 외장재로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외장재와 관련되니까 재질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대나무가 한정된 지방에서만 조금씩 나는 탓으로 죽공의 다양한 개발 여지가 없었다죠. 다양한 개발 여지가 없었다죠.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오면 됩니까? 물론 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물론 죽공의 대나무 특유의 재질을 충분히 활용하는 별도의 기술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조금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디다가 많이 집착하냐면요. 문법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뭐를 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독해를 좀 그냥 편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요즘에는 뭐도 봐야 돼요? 한자도 봐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한자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찍어요란 말을 바로바로 하는데 찍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 찍힙니다. 국가에 찍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험할 때 계속 낼 거고요. 이거 보는 법은 나중에 하나하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풀만해요? 어려워요, 문제가? 말하기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아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파일을 올려놓으면 풀어보셔가지고 다들 채점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지는 따로 안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는 답지는 주겠지만 지금은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